이런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잘못된 정보나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젊을 때와 달리 노화가 진행되면서 그 효율성이 점점 떨어집니다. 특히 간과 신장 같은 중요한 기관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 축적된 영양소나 독소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쌓여가는 불필요한 물질들이 우리 몸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더 이상 과도한 영양소나 보충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먹으면 더 건강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만을 골라서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한 영양제나 보충제를 복용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의 몸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그 영양소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주 먹는 보충제들 중에는 과도하게 복용할 경우 오히려 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칼슘 보충제를 과다하게 복용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고 비타민 E나 베타카로틴을 고용량으로 섭취하면 폐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단지 이론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무작정 영양제를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필요한 것만 적당히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 결정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것들이 결국 건강을 해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변화에 맞춰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려야 할지 스스로 생각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이 예전처럼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처음엔 작고 사소한 변화들이지만 그것들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나이가 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젊었을 때처럼 무리하게 일을 하거나 자신을 과도하게 몰아붙일 수 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몸은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고 때로는 작은 일에도 피로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놓쳐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작은 일들이 이제는 큰 부담이 됩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숨이 차거나 손이 떨리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모두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변화이지만 사람들은 이를 부정하고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만 여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70대 초반의 남성으로 항상 자신을 건강하다고 자부하며 영양제도 많이 챙겨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졌고 그 후로 몸이 불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몸을 과도하게 혹사시켜왔고 그 결과 이제 몸이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운동을 열심히 하며 건강을 챙겼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운동이 과도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나이가 들면 반드시 과유불급의 지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나이가 들수록 몸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과도한 운동이나 무리한 생활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점차 그 한계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몸에 맞는 활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건강을 잃어가고 나아가 삶의 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는 고독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언제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친구, 가족, 이웃과의 관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관계가 줄어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그동안 바쁘게 살아온 일상에서 벗어나 집에만 있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쌓이고 결국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독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차 줄어들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은 나를 이해하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꾸준히 친구와 만나거나 자주 가족과 소통하며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유 있는 시간을 활용해 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 나의 삶도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단지 나의 신체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변화해야 할 시기입니다. 예전처럼 무리한 경쟁이나 속도를 내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삶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고 그 세월 속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지금의 나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과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지만 그 전에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고독하지 않게 자신의 삶에 맞는 방식으로 살아가며 건강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얻어야 할 진정한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듯이 나이가 들면 우리의 신체와 마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큰 고통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변화에 대한 준비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지혜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늙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과 경험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통찰을 얻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든 것을 두려워하고 노화가 가져오는 변화에 저항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저항은 결국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내가 아는 한 분은 한때 매우 활동적이고 야망이 넘쳤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런 야망과 에너지를 더 이상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자신의 몸을 무리하게 혹사시키다 보니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이상 예전처럼 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일이며 이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삶을 더 가볍고 평화롭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이러한 깨달음은 많은 사람들이 맞이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예전처럼 무리할 수 없습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으며 정신적 에너지마저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변화를 수용하고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느냐입니다. 체력이 약해졌다면 무리한 운동 대신 일상적인 걷기나 스트레칭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신적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다면 더 이상 과도한 경쟁을 추구하기보다는 지금의 내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외부에서 요구되는 것에 맞추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남들과 비교하거나 외부의 시선에 신경 쓰기보다는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더 이상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으며 그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이 진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깊이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수많은 경험과 배움을 축적해왔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를 나누지 않고 혼자 간직하려 합니다. 그로 인해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끊어지고 세대 간의 갭이 커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배운 것들을 나누고 후배들에게 전달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알고 배워온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마음과 삶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자칫 쉽게 지나쳤던 소소한 행복들, 작은 순간들이 나이가 들면서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쫓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과거의 방식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찾고 그에 맞춰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직장에서의 성과나 외부의 평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나의 삶을 돌보고 내 주변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쌓으며 나만의 속도로 살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존재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사실을 더 실감하게 되며 삶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잃을지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끝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끝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그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느끼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다면 그 두려움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만큼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죽음과 마주하고 있으며 그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진정한 평화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이가 들면 점점 더 많은 것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체력, 잃어버린 외모, 잃어버린 능력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실제로 잃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잃는 것은 단지 외적인 것들일 뿐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내적인 성숙함과 지혜를 얻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내면의 평화입니다. 외적인 것들은 변할 수 있지만 내면의 평화는 우리가 이를 선택하고 실천하는 한 영원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많은 것들은 결국에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돈, 명예, 권력, 외적인 성공들은 모두 한때의 찬란함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쫓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대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제는 더 이상 꿈을 꾸지 말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것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꿈을 꾸는 것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삶의 본질입니다.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고통과 어려움, 실수와 실패는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그만큼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깊이 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깨닫는 것들은 결국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의 결과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점점 더 단순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간단해지고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은 복잡한 것들을 피하고 단순한 것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조금 더 여유롭게, 조금 더 평화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와는 관계없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고 그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가 진정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끝자락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남긴 것들, 우리가 사랑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남기는 것은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그 안에서 나눈 사랑과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진정으로 평화롭게 만들며 죽음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매 순간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며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평화롭게 살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